조금 전에 권순정 조사분석실장님 나오셨었는데 우리 1972님께서 오늘 말이 너무 꼬이신다. 마치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약주를 어제 드신 건 아니고 어제 밤을 새셨답니다. 일 때문에.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조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워낙 긴장을 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 화가 나가지고. 자, 많은 국민들께서도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일본과의 굴욕적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이 부분은. 네, 굴욕적 합의도 문제지만 합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 할머님들과 국민들을 속여왔다. 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우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윤미향 대표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만나네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바로 네. 중요한 문제고 들어봐야 될 말씀들이 많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1억으로 벌써 지금 합의가 나온 지 이제 2년째 되는 날인데 어제 그 보고서, 특히 이면 합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담했죠. 예. 그러니까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요. 그 뒤에 한일 합의 이후에 있었던 저희 정대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해외 캠페인을 다니고 평화비를 세우고 할 때마다 보였던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응들, 그게 한일 합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들. 그게 다 이면 합의였구나. 네. 한국 정부의 그런 어떤 발언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조차도 성노예라는 말이 사라졌던 것. 네.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정부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노예라고 하는 것 합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런 내용을 한번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라든가 평화비가 그 해외에 건립될 때 해외 단체들이라든가 특히 해외 한인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가. 해외에서 소녀상을 세우는 일에 해외 한인 단체들은 관여하지 말라라든가.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이면 합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질책했거든요. 너희들 왜 그러냐는 식으로. 근데 결국은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고 보니까 눈물도 나고 참담하고,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건가. 우리도 이런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실은 저희 김복동 할머니가 지금 계속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좌절과 억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서에 그 이면 합의에 보면 이제 정대협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 네. 그건 정말 어떠셨어요, 기분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제가 이런 나라에 산다라는 게 아니 한 나라의 NGO의 활동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나라 정부에다가, 그것도 관계국에다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 상대국에다가 우리나라 NGO를 설득하겠다. 그 얘기는 설득해서 듣지 않으면 탄압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일본 정부는 얼마나 웃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오사카를 갔을 때 공항에서 약 30분 동안 조사를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니네 나라도 그러는데. 니네가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면 합의 속에서 정대협이 그만한 단체였나 봐요. 저희 실무자가 5명, 6명, 저 대표 포함해서 6명이 올인해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 찾아가고 나라를 찾아다니고 유엔을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나라가 NGO를 지원하고 뭐 할지는 못할 망정. 대표님, 근데 정대협이 중요한 단체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겁니다.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근데 원래 우리 쪽에서는 뒤쪽에 피수식어가 다른 불가역적 사죄. 그러니까 니네들 딱
죄송합니다. 용서 구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뭐 옛날에 뭐 이랬니 저랬니 왈가왈부 하지 말고 딱 깔끔하게 사과해라 그런 표현으로 쓰자고 한 건데 불가역적 해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그것도 정말 폭력적이죠, 그죠?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사죄를 하되 네. 늘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총리 개인으로서 사과한다라든가 사죄다 아니에요. 오詫비, 사과. 예. excuse me 하는 것처럼 예.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을 저희가 20년이 넘게 계속 겪었기 때문에 네.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라, 사죄를 예. 하라. 그게 예. 내각 결의 방식이든 국회 결의 방식이든 그것을 요구해 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죄가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니라 예. 피해자들의 요구도 다 맞아 있지 않은 뭐 이게 애매모호한 반성에 뭐 도대체 예. 저 내용이 뭐지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본질에다가 불가역적인 해결이다라는 표현을 담은 것.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한국 정부는 네. 원래 처음에 제기할 때는 번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가 거꾸로 불가역적 해결을 요구하고 예. 사죄 앞에는 불가역적이 빠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오, 얼마나 무능했길래. 그러니까 왜 그런 걸로 혹시 생각? 저희가 아직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계속 이쪽에 일을 해오셨으니까 뭔가 일련의 정부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좀 짐작 가는 그냥 것도 단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추측하는 것은 전 네. 맥락으로 미국의 압력이 가장 컸고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거였죠.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어떤 해결을 갖고 오지 않으면 나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아베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박근혜 네. 정권이 가장 처음에 던졌던 예. 그 아주 피해자들은 전혀 예. 원하지 않았던 예. 올인한 거죠, 말하자면. 예. 예. 외교, 경제 모든 문제를 외교를 위안부 문제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일 군사 어떤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둘이 만나지 네. 않겠다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싸우자는 거냐? 그런 거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 개선을 요구를 했고 결국은 자국의 나라도 아닌데 네. 남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그것도 인권 문제에 개입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박근혜 정권이 부여한 거죠. 빠져나갈 수 없는.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의사는 모르겠지만 일단 액면상으로는 너무 강하게 나가놓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퇴로를 막아버린 상황. 그런 거죠. 예. 정말 위험한 길을 걸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저희들은 그때 왜냐하면 합의가 딱 발표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심되는 일들이 네. 쭈르륵 줄기가 엮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쭈르륵 엮어지는데 예. 합의가 그러니까 2015년을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피해자들하고 설명도 하고요. 네. 피해자들이 8.15 관련해서 서한을 전달하러 가면 국장이 직접 나와서 할머니들에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의 사죄라든가 법적 책임 인정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2015년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고위급 회담으로 갈 즈음 네네. 그때 이미 불가역적이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모든 것이 비밀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외교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외교부가 결국은 허수아비였구나. 예. 진짜 몰랐구나. 예. 모든 것이 청와대와 안기부 국정원이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외교부는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립서비스 담당. 그런 거죠. 예. 네. 아니 국가기관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렇게 드러났고 보셨는데 이거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 어떤 생각이세요? 그 허수아비 역할을 하면서 외교 장관의 역할을 했던 윤병세 장관 지금 그만두셨지만 네네. 저는 사직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명확한 책임을 물어서 예. 추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방치했는지 예. 무엇보다도 외교에 대해서 비전문가이면서 네. 인권 문제 비전문가이면서 역사 문제 비전문가이면서 그것을 진두지했던 박근혜 네.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고통으로 몰고 갔는지 네. 국민들을 역사 문제에 충격을 빠뜨렸는지 네. 김복동 할머니 표현대로 역사를 10억엔 그 정유라의 말 한 필도 안 되는 값으로 그렇게 팔아버렸는지 이런 것을 추궁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돼야 되겠죠. 어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또 여성 대통령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구나, 공감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겠죠. 네, 역시 좀 다르다라고 네, 네. 그렇게 시작을 받겠죠. 근데 저희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 선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뭐 해외 언론들이나 방송이 저희들에게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네. 인터뷰를 할 때는 저도 그때는 외교를 약간 했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의 뜻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걱정입니다. 예.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사실은 위험한 길로 들어선 거였죠. 그렇죠.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저는 좀 걱정이 지금 정부도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거꾸로 이제 아베가 그걸 올인하고 있거든요. 네. 위안부 문제와 모든 외교를 그 하나로 예, 예. 원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위안부 안 하면 모든 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위안부 안 하면 평창도 안 하겠고 위안부 안 하면 너희들 안 만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 말씀 정부가 주셨는데 저희 일부 네티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지 마, 오지 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얘기 예, 볼 예. 때마다 저는 이제 댓글을 할 수가 없는데 네네. 또 현실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네, 그렇죠. 외교가 모든 뭐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정부가 지혜롭게 풀어야죠. 예. 네. 시간이 부족한데 꼭 여쭤보고 싶은 말씀 한 두세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답은 이제 나왔잖아요. 예.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네. 한일합의가 폐기돼야 되는 건 맞고 네. 근데 폐기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네.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10억엔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과정을 네. 밟아가야 되는 것 예.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뭐 정치가 그 대통령은 더 골치 아프겠죠. 외교장관은 더 골치 아플 것이고. 근데 어떻든 해야 되는 숙제이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끌고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것은 1년, 2년, 3년,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외교의 어떤 그 갈등을 10년, 20년 계속해서 남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TF팀의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정부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 명확하잖아요.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고 일본과 어떤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예.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합의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 입장은 표시해야 그리고 된다.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건 피해자 중심. 정대협의 임미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노예라고 하는 것 합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런 내용을 한번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라든가 평화비가 그 해외에 건립될 때 해외 단체들이라든가 특히 해외 한인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가 해외에서 소녀상을 세우는 일에 해외 한인 단체들은 관여하지 말라라든가.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이면 합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질책했거든요. 너희들 왜 그러냐는 식으로. 근데 결국은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고 보니까 눈물도 나고 참담하고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건가. 예. 우리도 이런데 예.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 사실은 뭐 저희 김복동 할머니가 지금 계속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좌절과 억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서에 그 이면합의에 보면 이제 뭐 정대협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 네. 그건 정말 어떠셨어요 기분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아, 예. 제가 이런 나라에 산다라는 게 예. 아니 한 나라의 NGO의 활동에 대해서 예. 그거를 다른 나라 정부에다가 그것도 관계국에다가 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 상대국에다가 우리나라 NGO를 설득하겠다. 그 얘기는 설득해서 듣지 않으면 탄압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본 정부는 얼마나 웃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그 얼마 전에 일본 오사카를 갔을 때 공항에서 약 30분 동안 조사를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니네 나라도 그러는데. 니네가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면 합의 속에서 정대협이 그만한 단체였나 봐요. 저희 실무자가 5명, 6명, 저 대표 포함해서 6명이 올인해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권순정 조사분석실장님 나오셨었는데 우리 1972님께서 오늘 말이 너무 꼬이신다. 마치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약주를 어제 드신 건 아니고 어제 밤을 새셨답니다. 일 때문에.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조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워낙 긴장을 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 화가 나가지고. 자, 많은 국민들께서도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일본과의 굴욕적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이 부분은. 네, 굴욕적 합의도 문제지만 합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 할머님들과 국민들을 속여왔다. 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우리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윤미향 대표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할머니들 찾아가고 나라를 찾아다니고 유엔을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나라가 NGO를 지원하고 뭐 할지는 못할 망정. 예, 대표님 근데 정대협이 중요한 단체인 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근데 원래 우리 쪽에서는 뒤쪽에 피수식어가 다른 불가역적 사죄. 그러니까 니네들 딱 죄송합니다. 용서 구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뭐 옛날에 뭐 이랬니 저랬니 왈가왈부하지 말고 딱 깔끔하게 사과해라 그런 표현으로 쓰자고 한 건데 불가역적 해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그것도 정말 폭력적이죠, 그죠?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사죄를 하되 네. 늘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총리 개인으로서 사과한다라든가 사죄다 아니에요. 오합이. 누가 해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만나네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바로 네. 뭐 중요한 문제고 들어봐야 될 말씀들이 많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1억으로 벌써 지금 합의가 나온 지 이제 2년째 되는 날인데 어제 그 보고서 특히 이면 합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담했죠. 예. 그러니까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요. 그 뒤에 한일 합의 이후에 있었던 저희 정대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해외 캠페인을 다니고 평화비를 세우고 할 때마다 보였던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응들, 그게 한일 합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들. 그게 다 이면 합의였구나. 네. 한국 정부의 그런 어떤 발언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조차도 성노예라는 말이 사라졌던 것. 네.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정부가 그 뒤에 뭐라고